배우자 사별 이후 살 3부작 1편 남편 아내 떠난 후 1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별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흔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픈 이별이 무엇일까요? 부모와의 이별도 아프고 자식과의 갈등도 아프고 친구와 멀어지는 것도 아픕니다. 그런데 많은 중장년 시니어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이별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생 옆에 있던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것. 남편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아내가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그날부터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사별을 그냥 슬픈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별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생활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살아갈 이유마저 흐려지는 일. 그게 바로 사별입니다. 특히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첫 1년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슬퍼서 위험한 것만이 아닙니다.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사람을 피하고, 약을 놓치고, 병원도 안 가고, 세상과 연결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사별 후 1년이 가장 위험한지, 남은 사람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 시기에 무너지기 쉬운지, 그리고 주변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차분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배우자를 잃은 분에게도, 앞으로 이런 시간을 겪을 수 있는 분에게도, 가족을 둔 자녀 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사별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삶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일상 그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밥을 챙기고, 누가 병원 일정을 기억하고, 누가 공과 금을 내고, 누가 장을 보고, 누가 약을 챙기고, 누가 밖의 일을 보고, 누가 집 안 분위기를 잡는지, 이런 작은 역할들이 오랫동안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남은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상의 절반이 통째로 사라지는 충격. 그걸 겪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평생 바깥일을 맡아왔다면 아내는 은행 일, 공과금, 각종 서류, 보험, 상속 문제 앞에서 갑자기 너무 낯선 세상에 홀로 놓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집안일과 생활관리를 맡아왔다면 남편은 밥 챙기기, 빨래, 청소, 약 정리, 인간관계 관리조차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사별은 그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전체가 흔들리는 것, 그게 사별의 본질입니다. 이 왜 첫 1년이 가장 위험한가? 사별 직후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오히려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장례를 치르고 문상객을 맞고 연락을 받고 이런저런 정리를 하다 보면 슬픔이 몰려와도 그걸 온전히 느낄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부터 시작됩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없습니다. 식탁에도 없고, 침대 옆에도 없고, 전화도 없고, 기침 소리도 없고,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 순간 현실이 진짜로 시작됩니다. 첫 1년이 위험한 이유는 슬픔이 하루하루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이 시간차를 두고 더 깊게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멍합니다. 그러다가 49제쯤 지나고 몇 달 지나고 계절이 한번 바뀌고 명절이 다가오고 생일이 오고 기념일이 오고 익숙했던 장소를 지나가면 그제서야 사람은 무너집니다. 아, 정말 없구나.
정말 다시는 못 보는구나. 그 실감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남은 사람은 자주 이런 상태를 겪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밥맛이 없다. 잠이 안 온다. 자꾸 눈물이 난다.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 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깊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남편을 잃은 아내, 아내를 잃은 남편은 다르게 무너집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슬픔은 비슷하지만 무너지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경우 많은 여성들은 겉으로는 더 강해 보입니다. 장래도 챙기고 자녀도 챙기고 주변도 챙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속이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의논하던 상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누구랑 상의하지? 이 문제는 누구한테 먼저 말하지? 내가 아프면 누가 알아주지? 이런 공허함이 깊게 내려앉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힘듭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지만 밤에는 텅 빈 집과 적막이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의 경우 많은 남성들은 초기에 감정을 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의외로 담담하시네, 잘 버티시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을 제대로 안 챙기고 청소를 안 하고 약 먹는 시간을 놓치고 병원도 미루고 사람도 안 만나고 집안에서 점점 더 고립됩니다. 특히 아내가 생활관리, 식사, 건강관리, 친척관계, 이웃관계를 사실상 다 맡아온 집일수록 남은 남편은 훨씬 더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즉, 여성은 감정적 공허가 깊게 내려앉고 남성은 생활 붕괴가 빠르게 올 수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별 후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응 실패입니다. 사별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조금씩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적응이 실패할 때입니다. 배우자가 떠난 뒤에도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서류도 처리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세상과 연결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이제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사람도 없는데 내가 뭐하러? 다 귀찮다. 그렇게 하나씩 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끼 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엔 며칠 청소 안 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러다 약을 놓치고 병원을 미루고 전화를 안 받고 밖에 안 나가고 결국 세상과 끊기게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사별 그 자체보다 사별 이후의 적응 실패가 더 무섭습니다. 5자녀가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가 있으면 덜 외롭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다고 해서 사별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자녀이고 배우자는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 눈빛만 봐도 통하던 사람, 같은 기억을 가장 많이 공유한 사람, 늙어가는 몸을 가장 가까이서 알아주던 사람. 그 사람을 잃는 공백은 자녀가 대신 채울 수 없습니다. 또 자녀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주 찾아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고, 전화하고 싶어도 바쁠 수 있고, 같이 살고 싶어도 현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모는 자식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더 깊은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6첫 1년 동안 흔히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별 후 남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 단순한 슬픔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위험 신호. 식사를 자꾸 거른다. 급격히 살이 빠진다. 잠을 거의 못 잔다. 하루 종일 누워 있다. 외출을 안 한다. 전화를 안 받는다. 씻지 않는다. 병원이나 약을 끊는다. 이제 살 의미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갑자기 죽은 배우자 이야기만 반복한다. 반대로 죽은 사람 이야기를 완전히 회피한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주변 가족이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칠남은 사람이 가장 듣기 싫은 말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던진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이제 그만 잊으세요. 그래도 자식이 있잖아요.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울면 먼저 간 사람이 편히 못 가요.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선 자기 고통이 가볍게 취급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사별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억지 위로보다 조용한 동행입니다. 힘드시죠? 밥은 드셨어요? 오늘 같이 좀 걸을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런 말이 훨씬 힘이 됩니다. 8그럼 어떻게 첫 1년을 버텨야 하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별 후 첫 1년을 버티는 핵심은 억지로 괜찮은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게 최소한의 일상을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첫째, 식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 제일 서럽습니다. 하지만 밥을 놓으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둘째, 잠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잠을 못 자면 우울과 불안이 더 심해집니다. 셋째, 매일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햇빛을 보고 걷고 세상과 접촉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 금융, 건강 문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 통장, 병원, 약, 각종 서류 정리를 신뢰할 만한 가족이나 지인 도움을 받아서라도 조금씩 처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누구와든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교회, 성당, 복지관, 경로당,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완전히 혼자 되면 위험이 커집니다. 여러분, 배우자 사별은 한 사람을 잃는 일이 아닙니다. 남은 사람이 마음, 생활, 건강, 관계, 삶의 의미까지 모두 흔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1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시기를 너무 강한 척하며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슬퍼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지면 안 됩니다. 밥을 먹고 햇빛을 보고 사람과 연결되고 하루를 버텨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건너야 그 다음 삶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분발할 의욕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 좌측에 보이는 제 사진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바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링크된 유튜브 채널 우인의 삶 이야기를 보시면 삶의 의미를 심도 있게 재조명하실 수 있습니다.